요즘에는 다양한 신형 핸드폰들이 엄청 빠른 속도로 개발되어 나오고 TV 속 광고에 나오는 신모델들을 보면서 또 신형이 나왔어 라는 말이 자주 나오게 됩니다. 저의 핸드폰은 몇 년밖에 되지도 않았는데 엄청 옛날의 핸드폰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거기다 가격 또한 이제 컴퓨터의 가격을 넘어서 거의 200만 원을 육박하기에 신제품을 사는 것이 점점 더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고거래 어플의 활동이 점점 많아지고 거래 또한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핸드폰을 쳐보면 미개봉 제품부터 리퍼 제품, 그리고 중고 제품까지 다양한 가격의 다양한 모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허스가 사고 싶었던 핸드폰을 신제품으로는 살 수가 없어서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원하던 모델의 핸드폰을 얻었는데 그 핸드폰을 받고 나서 이상한 일들이 생겼었던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스입니다. 저는 예전에 삼성의 S모델을 사고 싶었지만 새 모델을 살 돈이 부족했기에 중고거래 어플을 이용하여 해당 S모델 제품을 사려고 핸드폰으로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제품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인 판매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구입 시기도, 제품의 상태도, 그리고 박스 또한 있었던 풀박스의 가격이 신제품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던 가격이었기에 진짜 이걸 판매하나? 라는 생각에 중고거래 어플을 통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S모델 판매 중이신가요? 네, 판매 중입니다. 가격이 엄청 싸서 그런데 혹시 사기는 아니죠? 네, 사기 아닙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핸드폰을 선물해 주었는데 제가 쓰고 있는 모델이랑 똑같아서 그냥 싸게 내놓은 겁니다. 못 믿으시겠으면 어플에 있는 계좌 사기 조회해 보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판매자의 계좌를 사기조회 사이트에 검색하여 조회를 눌러보았습니다. 계좌는 정말 아무런 사기 기록 없이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그 핸드폰을 어떻게든 가지고 싶어 판매자에게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이 모델 꼭 가지고 싶었던 모델이라서 그러는데 거래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묻자 판매자는 이게 아무리 핸드폰이지만 전자제품이라 파손 위험도 있고 그래서 직거래만 하고 있어서요. 혹시 사시는 곳이 어디시죠? 판매자는 내가 살던 곳을 물어보았고 나는 내가 사는 동네를 GPS를 통해 공유해 주었습니다. 가까운 데 사시네요. 네, 그렇게 멀지는 않아서 직거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 저 퇴근하고 거래할 테니 어디로 가면 될까요? 라고 묻자 판매자는 제가 직접 가져다 드릴게요. 어차피 그쪽으로 갈 일이 있어서요. 라고 말했고 거래 약속을 잡았습니다. 퇴근을 한 후 드디어 가지고 싶었던 모델의 핸드폰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 판매자에게 즉시 연락했고 집 앞에서 연락하기에는 너무 사적인 것까지 노출되는 것 같아 집 앞에 편의점에서 만나자고 한 후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10분이 지나자 회색의 승용차 하나가 편의점 앞에 도착했고 후드를 뒤집어 쓰고 마스크를 한 남자가 차에서 내렸고 통신사의 쇼핑백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며 서로를 확인한 후 쇼핑백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물건 확인해보세요. 쇼핑백 안에 박스를 꺼내 열어보고 핸드폰을 여기저기 훑어보았고 정말 새 것처럼 아무런 기스도 없고 새 제품의 냄새가 그대로 났으며 보호필름 또한 아무런 지문도 없이 깨끗했습니다. 그야말로 새 제품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보내겠다면서 계좌번호를 가르쳐달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계좌번호를 말해주었고 저는 그 계좌로 입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입금 내역을 확인한 후 이름이 예쁘시네요. 얼굴도 예쁘신데 라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인데 음료수나 하나 사주세요. 핸드폰도 절반 가격에 사셨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음료수 하나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 하자 그냥 1+1 아무거나 먹죠. 이거 괜찮으세요? 라며 남자는 병에 든 커피를 골랐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밖으로 나와 커피를 마시면서
잠깐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기 주변에 사시나 봐요? 네, 여기 주변이 빌라가 많아서요. 회사랑도 거리가 멀지 않고. 그런데 밤에는 조금 위험하겠어요. 가로등이 많지가 않아서. 네,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해요. 남자가 대화를 이어갈 때 계속해서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으나 착각이겠거니 생각하며 빨리 집으로 향하려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 업무를 마저 급하게 끝내야 돼서 가볼게요. 거래 감사했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래 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편함의 우편물이 매번 확인을 해보면 뜯어져 있는 상태였고 퇴근을 하고 집에 오는 길에는 편의점 앞에 그 회색의 승용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워낙 인기가 많은 차라 정말 하루에 몇십 대씩 볼만한 대중화된 차였기도 했고 택시 또한 그 승용차가 많았기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밤에 TV를 보고 있으면 계단에서 누군가 올라갔다 내려가며 주변을 맴도는 듯한 발걸음 소리가 늦은 시간에도 자주 들렸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예민하게 반응하나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살았던 층수의 가구는 2가구밖에 되지 않았고 옆집은 늦은 밤에 문이 열리거나 닫히는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계단에서 그것도 현관문 앞에서 들리는 듯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혼자 살기도 하고 여자였던지라 불안감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을 사용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핸드폰에도 조금은 희한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무조건 달력에 하루의 일과를 적어놓거나 메모장에 적어놓는 버릇이 있는데 그것이 지워진 상태이거나 아니면 쓴 적이 없는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알람 또한 맞춘 적이 없는데 울린다거나 알람을 꺼놨는데 알람이 울리며 가끔 오작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리점에 들고 가 직원에게 물어보니 직원은 공식적인 매장에서 산 것이 아니면 확인을 해줄 수 없다고 하였고 인터넷을 뒤져 핸드폰의 수리 및 오류를 확인해주는 가게를 찾았습니다. 가게에 들어가서 중고거래 어플 사이트에서 핸드폰을 샀는데 오류가 계속 뜬다며 조회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1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오류를 찾을 수 없다며 혹시 핸드폰에 찝찝하거나 이상한 일이 있었던 게 있나요? 라고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제가 적어놓은 게 사라지거나 제가 하지 않은 것들이 핸드폰에서 사용이 된 적이 있어요. 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그러자 직원이 이 핸드폰이 왠지 복제품 같은데 불법이긴 하지만 알아봐 드릴 수는 있어요. 라며 어떻게 알아봐 드릴까요? 라고 물어보았기에 혹시나 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에 알아봐 주세요. 라고 하였고 몇 시간 후 다시 가게를 찾아왔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복제폰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새 핸드폰을 사서 복제하는 건 또 처음 보네요. 이게 정상적인 핸드폰 어플이 아닌 핸드폰 안에 마이크로칩 같은 작은 부품을 넣어서 작동하기에 보통적인 사람들은 직접 핸드폰을 개봉하지 않으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핸드폰 직영점에서 산 게 아니면 AS도 꺼려하기에 정말 전문가가 아닌 이상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빨리 확인하셔서 천만 다행이네요. 라는 말과 함께 혹시 핸드폰을 샤워실에 들고 가지는 않았죠? 라고 묻자 네, 샤워할 때 들고 들어가면 핸드폰 액정에 습기가 차서 항상 무선 거치대 충전기에 올려놓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가게 주인은 정말 다행이라면서 핸드폰의 카메라까지 공유가 되기에 혹시나 샤워를 하거나 핸드폰을 카메라 위치로 해놓으면서 충전을 했었다면 나체인 상태에 신체 부위가 다 노출되어 이상한 곳에 공유될 수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손님, 되도록이면 빨리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요새는 중고 어플에 싹 다 익명 이름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계좌 또한 대포 통장을 사용하기에 잡기가 정말 어려울 거예요. 라면서
돈이 아까우시겠지만 더 큰일 나시기 전에 이 핸드폰은 처리하시고 다른 핸드폰으로 바꾸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정말 싼 게 비지떡이라고 왜 새 핸드폰이 그것도 내가 사고 싶었던 S모델이 반가격도 안 되는 가격으로 파나 싶었더니 다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조언대로 핸드폰을 처리하고 매장에서 가장 싼 핸드폰을 하나 할부로 계산한 후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향해 도어락을 열고 문을 여는데 문틈 사이로 종이가 하나 떨어졌는데 그 종이 안에는 이런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왜 바꿨어요? 우리 좀 더 친해질 수 있었는데. 매일 밤 편의점 앞에서 기다렸어요. 집도 가깝고 당신이 마음에 들었는데 아쉽게 됐어요. 그 글을 보고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친오빠에게 연락을 했고 저는 그날로 원룸을 정리하고 본가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는 친오빠와 만나 같이 집으로 들어오곤 했습니다. 만약 나의 정보나 신체 노출이 그 핸드폰에 찍혔다면 약점이 잡혀서 더 꼼짝을 못하고 더 큰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생각에 아직도 소름이 돋습니다. 여러분들도 전자제품, 특히 핸드폰을 중고로 거래하실 때 터무니없이 가격이 싼 핸드폰은 조심해서 확인해 보시고 꼭 직거래를 할 경우는 친구나 가족과 동행하여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또 다른 내용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